예, 종전 시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를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어떻게 보는 거? 대내적으로 소유자는 누군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봐야겠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따라서 둘 사이의 문제라면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대외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자를 전제로 문제를 푸십니다. 대외적인 경우 문제된 것은 제3자가 목조물을 불법 점유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약정이 유효한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당연히 우리가 조세 회피, 강제 집행 멸탁, 기타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약정이 유효하다까지 함께 세트로 외우셔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경우의 법률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또 뭐 있으면 구분 소유적 공유, 소유적 공유. 이게 뭐다? 상호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서로 간에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신탁자, 수탁자 하는데 여기는 신탁자가 또 수탁자 되고 수탁자가 신탁자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다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이런 대내적, 대외적 문제는 주된 쟁점이 아니라 공유라는 점에 포인트여서 공유와 일반적인 공유의 법리의 다른 점이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대신에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독을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해서 지분을 서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독특한 법입니다. 그 대내적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각자의 점유는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주 점유다. 그런 내용들을 세트로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무효인 겁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실명법이 적용되는데 사주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십시오. 달달달달. 자, 어떤 내용이냐?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 약정에 기초한 등기 또한 무효가 된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에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 여기는 구별하는 방법은 신탁자와 소유자가 다르다. 매수인이 수탁자고 또한 등기 명의인도 수탁자다. 이게 특징입니다. 상대방은 누구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죠. 명의신탁 약정은 계속 무효지만 뭐가 유효다? 변동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계속 예외가 없죠. 다만 등기의 경우에만 등기만 유효하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만. 자, 그리고 약정 무효 및 등기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이게 중요하죠.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문장 자체를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달달달 암기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실명법이 적용이 되면 이 문구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양자간, 중간생략형, 삼자간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나오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법리들을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약정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지 못하죠. 명의신탁 해지는 언제 가능하다?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거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요 문구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약정이 무효이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약정이 유효하면 만약에 종중, 배우자처럼 약정이 유효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종중이 정원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요. 불법적인 목적 없이.
그럼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해지를 원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해지를 하면 상대방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되는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약정이 무효이다.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214조를 행사하거든요.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신명법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자, 그럼 먼저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자, 구별하는 방법보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권리자. 그럼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라고 보겠습니다. 소유자. 등기 목적이. 목적은 자, 갑에서 원래 갑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순번, 순위 2번. 등기 목적, 뭐 이전, 소위 등. 등기 뭐 애매로.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소유자인데 갑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을에게 종중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아닌 을에게 친구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어요. 야, 내 거요. 등기 좀 잠시 좀 네 이름을 해놓을게. 바꿔놓을게. 그래서 둘이서 오케이. 친구 을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잠시 을 앞으로 형식적으로 등기를 소유권 넘겨줬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서를 공동으로 해야겠죠. 작성해서 내야죠. 둘 사이 뭐 매매 관계는 아닌데 대부분 뭘 쓴다? 매매를 써요. 통상적으로 증여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매매를 쓰고 등기 목적은 소유 등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등기까지 해요. 근데 그 등기에 명의신탁 약정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매매로 씁니다. 3번에서 누가 앞으로 간다? 을로 소유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등기일때 옮깁니다. 하지만 이 매매는 명의신탁에 기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매매가 허위 표시에서 무효냐는 그런 논점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출이 안 됩니다. 형식상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에. 등기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 딱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뀌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죠. 갑을 사이 약정이 있겠죠. 그러면 별도의 합의서를 써놔요. 합의서. 왜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생길 대비해서 뭐 써놔요. 이 부동산은 편의상 을 명의란 거지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의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준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명의신탁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쓰는 거예요. 그럼 약정은 일단은 무효가 돼요. 하지만 등기부의 약정서는 약정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등기부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약정은 무효고 그 다음에 이 약정에 기초한 등기. 이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을 앞으로 간 거잖아요. 매매가 아니라. 그럼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된대요. 뭐에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기는 효력이 없다. 등기는 됐지만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부상의 을이 소유자가 됐지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기재된 거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등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잖아요. 즉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이런 경우가 있죠. 효력이 없는 등기 효력이 없는 사람이 소유자 등재되어 있으면 말소라는 거죠. 이게 214조에 기초한 방해 제거 정고. 누구만 할 수 있다? 소유자만.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를.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 원상태를 하고 싶죠. 이걸 없애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뭐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244조에 기초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행사 일환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에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겠다. 그 방법보다 말소시키는 거다. 뭐에 기초해서? 214조.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자이므로. 반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있어요? 해지를 원인이 가능하면 소유등 청구거든요. 소유권에 기초한 것은 말소 청구권이에요. 뭐 진정명의 회복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가능하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언급 안 씁니다. 방법은 명의신탁을 무효지만 약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가 뭐라 했죠? 명의신탁 해지는 유효한 경우에만 할 수 있죠. 근데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 내용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약정이 이 등기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없애고 싶고 다시 확실하게 자기 거로 만들고 싶죠. 이렇게 되면 우리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말소되기 전에 자 다시 주고 말소하기 전에 소유등 소유자 돼 있어요. 등기부상 말소가 되기 전까지 의리 소유자죠. 외관상은 물론 등기의 공신력은 없지만 근데 의리 처분을 한 거예요. 병하고 소유등 진짜로 이건 진짜 매매예요. 그런데 을과 매매할 당시에 이미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병 명의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내적으로 어떤 이유든 이 사람이 갑소의 부동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의 등기도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무효인 경우에 제가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하나씩 배웠죠. 방법들이 있었죠. 만약에 의사표시 하자라면 차공의 취소, 사기 취소, 허위표시 무효,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있는지 살펴봤고 만약 이게 계약 해제와 관련된 거라면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이 경우는 뭐가 있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선악분문, 이 병의 선악분문하고 병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 및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병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제3자의 병과 관계에서는 등기는 유효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못해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못하는 얘기예요. 무효를 주장 못하면 뭐예요? 이게 등기에 의뢰 명의의 등기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이 처분할 것이잖아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3자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갑은 원래 지금 소유자잖아요. 하지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어떻게 된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병이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갑이 소유자잖아요. 하지만 병 앞으로 을이 처분해서 병명으로 등기가 되면 부동산 실명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보호 규정에 따라 병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서 제3자로 갔죠. 지금 을에서 병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떠한 원인,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을과 병과 을 사이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소위등, 뭐 증여든, 매매든 다시 을로 왔어요. 그렇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원래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자였죠. 그리고 소유권에 기초한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어떤 쟁점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넘어왔을 당시에 갑이 소유자인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병이 소유자가 됐을 때 더 이상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을을 상대로 물거점 청구권 213조나 214조 213조 214조 뭐죠? 소유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병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갑은 소유권을 잃는다는 얘기는 이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이 을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갑은 소유자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념은 병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갑은 더 이상 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개념입니다. 신탁자는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이 순간부터. 그 내용을 묻는 거고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동산 점유. 자,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약정이 무효지만 언젠가는 돌려준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분할 때 권원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데 타주점유는 대부분 돌려주는 거.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주점유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탁자는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유무유에 떠나서 돌려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타주점유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의 포인트입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앞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 소유자가 효력이 없이 등기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등기 효력이 없으면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 그 신탁자 입장에서는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들. 그걸 묻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탁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말소만 쟁점이 되는 건데 말소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다시 지금 외형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이기 때문에 214조의 소유권을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소 청구. 다만 해지를 원인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걸 묻을 겁니다. 다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용어 자체도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중간 생략 명의신탁 같은 말은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왜 3자 간이 나올까요? 이거는 매수인이 누구다? 신탁자. 그런데 등기 명의인은 수탁자, 매도인. 몇 명이 등장합니까?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등기를 명의신탁했다. 근데 매수인이 수탁자일 때는 계약 명의신탁. 등기 자체는 항상 수탁자 되겠죠. 그래야 명의신탁의 약정이죠. 수탁자가 등기 명의 되는 게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자, 중간생략 명의신탁자 매매계약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누구 된다? 중간생략 때는 신탁자예요. 그럼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죠. 매매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신탁자다.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직접 매도인에게 돈을 줍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쏘겠죠.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한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매매계약 원의로. 근데 중간생략 명의신탁, 3자 등기 명의신탁은 뭐죠? 매수인, 신탁자인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는 매도인과 수탁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등기를 보게 되면 자, 뭐 접수자에게 매매, 소위 등에서 이 사람도 갑이라고 하고 권리자, 소유자, 매도인, 갑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인 매수인이 아니라 원래 신탁자 이름을 하죠. 근데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체결한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 명의로 등기부에 가는 거죠. 갑에서 수탁자로, 소유자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등기를 신청할 때 써야죠. 뭘 할까요? 매매를 씁니다. 매매를 써요. 원인에. 그 매매가 누구누구 사 있는 거예요? 매도인과 수탁자인 거죠. 근데 이거는 허위죠. 실제로 매매가 누구 사이에 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하고 썼잖아요. 즉 매도인과 매수탁자는 단순히 수탁자로 등기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럼 매도인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자기가 계약 체결한 사람은 매수인인데 계약서는 수탁자고 쓰면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래야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지만 중과생략형은요. 모를 수가 없죠. 계약성에 지금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수탁자 명의를 하려면 이들 사이에 계약서를 허위로 좀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갑하고 매수인 시작자 사이 매매계약서 딱 매매계약서를 집어넣고 수탁자 명의로 할 수는 없거든요.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 매매계약서를 집어넣어야만이 등기가 됩니다. 이들 사이 매매계약서 가지고서는 수탁자 명의로 할 수가 없어요. 등기가 아니라 다시 작성하라고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허위로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게 중과생략의 명의신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알 수밖에 없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그러니까 출제 지문도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쓰는 겁니다.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중과생략 명의신탁에는 사례에서 그게 아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는요.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비록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 누굽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효력이 없대요. 그러면 이 수탁자 명의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매매계에 규정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 수탁자에서 없애고 자기가 소유자가 되고 싶은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뭔지를 묻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먼저 신탁자가 직접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넘겨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먼저 첫 번째 관문일 겁니다. 과연 가능할 건지.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방법이 있는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신탁자가 수탁자. 자, 소유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소시킨 방법은 항상 누가 가능했죠? 소유자만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럼 신탁자는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탁자 지금 소유자는 지금 매도인으로 돼 있는데 매수인, 지금 신탁자가 소유자로 된 적이 있습니까?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자 지금 그전에 없었죠. 단지 한 건 매매 계약밖에 없어요. 즉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소유자주에서 수탁자 명의를 말소하거나 아니면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당이득의 경우도 가능한지. 근데 부당이득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소유자여야 돼요. 수탁자, 신탁자 모두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 상대로 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거나 말소시키는 방법도 없어요. 신탁자와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에서 직접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장황할 수도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신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 신탁자 들어가고 싶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자에서 직접 신탁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데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건 소유자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등기부상 소유자 된 적이 없죠. 반대로 수탁자에서 신탁자 넘어오면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이전 등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탁자가 지금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수탁자 이 등기부상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직접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는 방법은 뭐냐면 결론적이면 이거를 말소시켜요. 말소한 다음에 매도인에서 신탁자가 오는 방법이 있겠죠. 가능하죠. 매매계약이 유효하잖아요. 여러분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러잖아요. 매매계약이 가능하면 권리자, 정상적인 등기 원인, 갑과 신탁자 사이에 지금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 원인에서 신탁자에게 올 수가 있잖아요.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지금 명의 신탁에 따른 수탁자 명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소시킨 다음에 해야겠죠. 말소시킨 다음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대금 다 줬잖아요. 다만 명의 신탁의 약정에 따라 부탁을 받고 수탁자를 한 것뿐이잖아요. 다만 이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들, 그걸 묻는 게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말소하는 건 소유자만이 할 수 있죠. 신탁자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소유자 누구다? 매도인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신탁자가 받는 방법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이거를 말소를 한 다음에 요거를 말소한 다음에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 매매는 매도인과 신탁자겠죠. 이걸 말소시킨 다음에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성립계는 뭐예요? 이걸 말소시키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소유자는 신탁자 아니죠.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말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인이 대의 행사를 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자는 매도인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소유권에 기한 어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를 못 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도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일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213조죠. 213조는 누구한테? 소유자가 누구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를 묻는 거죠. 그럼 수탁자가 지금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도인은 214 근거하여 등기 말소 청구다. 등기 말소 청구는 214조의 문제죠. 그럼 소유자만이 가능하죠. 근데 매도인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다. 수탁자는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걸 묻는 게 지금 출제 포인트입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유효한 매매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매매된 거 다 지급했으니까. 다만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했을 뿐이니까요. 그럼 수탁자 명의가 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당연히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해달라고 하겠죠. 다만 등기말소 청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겠죠. 아까 등기부상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표시한 겁니다. 이게 말소가 돼야 매도인에서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요.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말소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수탁자나 신탁자는 소유자가 된 적이 없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 말소를 시킨 다음에 매매계약 기초한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매도인만 할 수 있다. 근데 매도인이 가만히 있으면 신탁자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적 많습니다. 이게 대위행사.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 을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등기원이나 권리. 그래서 계속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말소를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직접은 못하니까 대신 행사할 수는 있다. 그거까지 이게 지금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한 번씩 다 출제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원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었다.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신탁자 입장에서 회복하는 방법, 어떤 방법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신탁자, 수탁자 모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원의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해 안 돼요. 자, 지금 신탁자 이렇게 직접 오고 싶은 거예요. 지문은. 그럼 근거가 뭔지.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오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받는 방법이 뭘까? 하나는 소유자주의예요. 뭐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신탁자 소유자야 돼요. 근데 소유자 아니에요. 한 번도 소유권 취득한 적 없죠. 등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기한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그러려면 수탁자가 소유자야 돼요. 근데 등기 효력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탁자 명의에서 직접 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어떤 방법?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서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밖에 없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걸 묻는 겁니다. 자, 판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논거는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손해란 건 있고 부당이득 반환 보내면 이득과 손해인데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게 핵심이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붙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은 신탁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까지가 이제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도 됩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 대부분은 처분을 하게 되면 제3자, 매각,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있죠. 소유권.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비록 등기부상 수탁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도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자다. 원칙적으로 제3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지만 부동산 실명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선악 불문하고 선악 따지지 않고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면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탁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대금도 지급한 상태고 제3자에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제3자는 뭘 취득하죠? 매매를 하게 되면 수탁자는 뭘 얻죠? 그로써 매매대금을 얻게 되죠. 그러잖아요.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서 자기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제3자에게 매매를 해서 매매대금을 얻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대출금 얻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요걸 묻는 겁니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매도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는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없어지죠. 반면에 수탁자는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득 얻는 거죠. 소유권 넘겨준 거라면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일 거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출금 상당의 이득을 얻는 거다. 그러면 신탁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했을지를 묻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은 그냥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신탁사 악정의 사실을 알았냐 몰랐다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더 이상 또한 신탁자는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고 그 얘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지금 매도인 사유가 체결했는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럼 3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넘겨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 뭐 저당권 설정이 되겠죠. 등을 취득한 반면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떤 이거 네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얻은 이득, 근데 매매면 매매대금, 아니면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받은 빌린 돈,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세트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나씩 법리를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수탁자는 처분해서 꽁돈 생긴 거잖아요. 하나씩 자기가 출발점은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인에게 대금 지급한 것을 출발하잖아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등기 비용도 신탁자가 내거든요. 명의신탁이라면. 돈 한 푼 들이고 결국 자기 손에 돈을 얻었잖아요. 처분이 소유권 매매면 매매대금일 거고 대출받은 건 대출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기속돼야 한다? 신탁자한테. 그게 형평의 관념에 맞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서 부당이득 반환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중간생략 명의신탁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표에서 본 것들 신탁자가 자신이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방법을 하나 생각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3자 처분됐을 때 수탁자가 취득한 이득을 돌려받는 거. 그 부분은 크게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